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질문도 많이 제가 받게 되고 또 설명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또 검토하시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게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분이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소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통장을 봐야지, 그리고 카드 거래 내역을 봐야지 법원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전 공고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 어느 법위까지 요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소명해 달라고 하시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최근에 제가 받았던 법원 여러 가지 법원에서 받았던 보전 공고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통장 거래 내역 어디까지 볼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제가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받았던 보전 공고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법원 것을 어제 제가 찾아보다가 가장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전 공고 내용이어서 뽑아봤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채무자의 계좌 통합 조회를 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은행별 계좌 내역이라는 것을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은행별 그 계좌 내역의 상세 내역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그리고 증권계좌까지 모두 다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보전 공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시거든요. 최근 1년 걸 제출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분처럼 날짜를 특정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시면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제출하라고 명령을 많이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 달라. 그리고 금액을 또 특정하시거든요. 이분은 5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해달라고, 그 사용처를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보전 공고를 하셨습니다. 밑에 이 표처럼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를 적고, 중요한 거는 사용 금액이죠. 그리고 사용처,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용처가 중요한데, 사용처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보전 공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죠. 계좌 입출금 내역 50만원 이상 최종 사용처를 정리해달라고 보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용처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채무자에 대한 편파 변제,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증여한 거, 내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왔는데 가족명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했어요. 아니면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요.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금액, 계좌를 보니까 내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증권계좌로 다 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업비트 같은 데로 다 이체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단 사치성 지출, 유흥비를 많이 쓰셨다던가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많이 구매하셨다던가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 소명되지 않는 부분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통장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에 최종적으로 돈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신 경우, 그리고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계좌에서 또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이런 경우죠. 현금으로 돈을 쓰면 우리가 아무리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계좌에서 현금을 빼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받은 보전 공고 내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좀 구체적으로 다 요구를 하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은행별 계좌 내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금융권,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도 나옵니다. 이게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 우체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증권사별로
계좌 내역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사별 카드 내역까지도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잔고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재산 목록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세세한 사용처를 소명해달라고 이렇게 보존 공고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간상 세 군데 법원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다른 법원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범위가 달라지는 게 채무자 본인 통장만 볼 것인가, 배우자 통장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 통장까지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통장까지 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청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을 상담하면서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진행하면서 자료 준비하는데 어려워들 하시고, 저도 상담할 때 꼭 물어보면서 내가 최근에 대출이 많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 사용처를 꼭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돈을 주로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 공고를 하고 계신지 실제 보존 공고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내가 최근에 대출이 좀 많고 사용처를 좀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꼭 전문가 상의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용처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통장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를 받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변제 금액이 책정될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